안녕하세요, 무른돌이입니다. 2022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한 해를 보내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제 개인의 굵직했던 일들을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사안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은 2014년부터 시작된 분쟁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본격적인 공습으로 현재까지 장기화된 전쟁인데요.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겹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1월 16일 남태평양 통가와산 폭발재해도 있었습니다. 해저에서 폭발하여 다행히도 대기와 기온 등에 미친 영향은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았지요. 3월 10일은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이루어낸 성과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0.7%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어 더욱 드라마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4월 18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날이죠.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해제함으로써 건강과 경제 부문의 조화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이네요. 4월 27일은 2천억 횡령이라는 희대의 사건 주인공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의 상장 유지가 결정된 날입니다. 개인 혹은 일부가 회삿돈 상당액을 이렇게 쉽게 곶감 털듯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나라 회사의 회계 운영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하여 말이 많았기도 했는데요. 공정을 외치는 그와 함께할 5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5월 12일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악몽의 날이었습니다. 코인 루나가 하루 만에 97% 하락하고 이에 비트코인도 3만 달러 선이 붕괴되는 등 코인에 대한 실체를 두고 다시 한번 설왕설래가 오간 계기가 된 날이죠. 6월 이후 비트코인은 19,000달러까지 붕괴됩니다. 슬금슬금 오르던 물가가 6월부터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양상을 보였습니다. 식자재도 20-30% 오르고 경유도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현재까지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8월 8일 중부지방에 쌓인 폭우로 곳곳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는 200mm 물폭탄이 쏟아지고 몇몇 지역에서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9월 20일 미국 순방 중 나왔던 대통령 욕설 파문도 많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죠. 급기야는 MBC 취재진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기자단의 전용기 탑승 금지까지 선포하면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는 등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10월 30일은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로 온 국민이 경악한 날이었습니다. 헬로윈 데이에 이태원 골목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결국 1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야말로 참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맞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사태 수습도 현재까진 요원해 보입니다. 12월 3일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에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2년 만에 16강에 오른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브라질에 1대4로 패하여 8강은 무산되었지만 국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안겨준 손흥민, 황희찬 등 여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제 개인적인 2022년 한 해 주요 사안들도 간단히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1년 5월 예쁜 아이를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수개월간 타지에 연수를 가게 되어 처음으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웠는데요. 정말 사랑스럽지만 육아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4월에서 5월은 아내가 연수 갔던 강원도 영월에 방을 구해서 어머니와 함께 아기를 돌보며 강원도, 제천, 영월, 정선 등 여유롭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정상 아버지께서는 함께하지 못해 죄송스럽기도 하였습니다. 8월에는 복귀한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많은 억울한 점이 있었음에도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 모나지 않게 행동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사실 현재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중동의 자세로 저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타개하고자 지난 10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싱숭생숭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고자 제가 생활하며 겪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생각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구독자 수도 별로 없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 역시 많지는 않지만 저 스스로의 만족과 함께 제 조악한 생각이나마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꾸준히 운영하는 중입니다.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2023년 제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책쓰기인데요. 나름의 목표를 갖고 내년에 출판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도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책도 좀 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책만큼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고 아기도 계속 잘 키우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목표들을 이루려면 일단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겠지요. 이렇게 2022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2023년 개묘년이 열리네요. 검은 토끼해라고도 합니다. 토끼는 귀엽고 순하며 또 영리하기도 하지요. 토끼띠에 태어나신 분들도 그렇지요. 그리고 많은 새끼를 낳는 동물이기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2023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모두 개묘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